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인연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온과 기쁨을 선사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순수한 선의를 오용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만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믿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한정된 에너지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의 심성이 선량하고 타인을 깊이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면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인연을 맺으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면에는 타인의 친절과 순수한 선의를 당연시하거나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만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기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고 착하게만 대한다면 그것은 마치 끝없이 물을 흡수하는 바다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해도 결코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착한 성품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진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착하게만 대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착함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심, 깊은 행동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마음은 분명히 시대를 초월한 숭고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과 관용을 나약함의 증거로 간주하고 이를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더 나아가 이용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착함은 존중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껏 침범하고 휘두를 수 있는 경계 없는 영역으로 왜곡되어 비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나 블랙 컨슈머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무례함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따돌림을 가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주는 행위, 혹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동들은 모두 타인의 선의와 존중을 짓밟는 무례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참고 견디거나 착하게만 대응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용인된다고 생각하고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로 이어져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감정 소모를 심화시켜 인간관계를 힘들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을 쌓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한 무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한 문화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로 받아들여져 무례함이 만연하고 결국에는 생산성 저하와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될 경우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착하고 선한 성품을 굳건히 유지하되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지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함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지만 그 성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신중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무례함이 때로는 깊은 내면의 불안감이나 뿌리 깊은 낮은 자존감 혹은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배경에는 복잡다단한 인간 심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공격적인 태도로 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해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쉽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특수한 사정이나 복잡한 심리 상태를 폭넓게 고려하여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좀 더 넓고 초연한 시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감정적 반응을 철저히 자제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똑같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물론이고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들의 도발적인 언행이나 행동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평정심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셈이 됩니다. 격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것과 같으며 이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냉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더 이상의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불쾌감이나 확고한 입장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언행은 저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화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넘어가거나 애매하게 대처한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확고한 경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며 우리의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때로는 싫다 아니다, 할 수 없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침해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관심과 반응, 특히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상황을 주도하려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꺼지듯이 우리의 냉담하고 단호한 무관심은 그들의 무례함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무례한 언행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과 무응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위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례한 도발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에게는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전략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넷째, 질문을 던지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불합리한 언행에 대해 차분하게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고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행동이었는지 제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이나 비합리성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감정적 대립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스스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의외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때로 극도로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를 놀랍도록 부드럽게 전환하고 무례한 행동이 의도했던 파괴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의 특성과 상대방의 성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사용해야 하며 자칫 비꼬거나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재치 있는 유머는 무례한 상황을 유쾌하고 품위 있게 넘어가게 만드는 고도의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머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하나의 해프닝으로 경쾌하게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가 비꼬는 것처럼 들리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섬세한 감각이 요구됩니다. 진정성 있는 유머는 오히려 상황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때로는 상대방 스스로도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가능하면 무례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치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능동적으로 회피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기 존중과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대처법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 감정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하여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갑질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이 능사는 아니며 때로는 과감한 단절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대처 방식들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불쾌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나 존재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성곽과 같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무례한 공격으로부터도 그 성곽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굳건히 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방패가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무례함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착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들에게 무방비하게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굳건히 지키되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착함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지만 그 착함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진정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경계 설정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처법을 찾고 꾸준히 연습하여 무례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례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부터 이 깊은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하여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삶을 당신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것이며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